기회 수도 상당히 높은 날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진지하게 저희들하고 같이 SDGs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로 하고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바쁘고 막 지치는데 열일 갖고 공부해 준다는 자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MDGs도 많이 얘기했고 SGS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재작년부터도 저 자신이 SDGs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층적이고 또 포괄하는 분야도 아주 많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나 뭐 몇마디로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봐도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해가 되고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좋은 얘기는 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그 많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또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클루시브 그로스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성장을 하고 익스트림 퍼버티를 없애면서 성장을 하는 데 성과가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언저리에 있는 빈곤 인구가 많고, 항상 외생적인 환경에 의해서 다시 극빈으로 갈 수 있는 인구도 아직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우리 국내적으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도 직면하고 있지만 그 소득의 불평등은 여러 나라가 확대가 됐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간의 불평등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은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앞서 있고 불평등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모범적인, 15년, 10년 전만 해도 모범적인 국가였었는데 우리나라도 지표가 뭐 미국과 유럽 국가들 못지않게 좀 선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조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CO2 같은 저탄소화를 어떻게 기할 것인가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웰빙이나 인권, 이런 유니버설한 가치, 그러니까 이게 개조국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리 필요한 거를 모두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꼭 개도국에만 필요한 문제가 있지만 상당히 대부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협력 사업을 하면서 점점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한 경험을 뭐 남한테 전달한다는 건 말이 쉬운데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냐는 자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남한테도 그걸 전달할 수 있고 남한테 그 자체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모범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 파트너십을 하면서 부산 파트너십에서 이제 효과성, 책임성,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제 책임성이라는 것들은 그런 우리가 남한테 요구하는 책임성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우리도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효과성 부분도 꼭 상대방 사람들이 띄어먹고 커럽트 돼서 안 된다는 그런 불만보다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지능적이고 머리를 많이 쓰고 좀 발달된 방법으로 원조를 효과적으로 했느냐는 부분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클루시브 그로스라는 것이 여기 핵심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리를 잘 해놓은 걸 보니까
거기에 경제적 인클루시브니스, 소셜 인클루시브니스, 그리고 환경적 인클루시브니스 세 개가 합쳐서 그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로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설명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환경 부분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환경 부분을 상대적으로 덜 다뤄왔고 물론 다뤄왔지만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마치 무슨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서 별로 이제 그 의미를 안 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적 관습의 변화, 그리고 개도국들은 더 우리같이 그 CO2 포슬 퓨얼에 더 에딕티드 되기 전에 초기부터 보다 넓게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전지구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이 이 포스트 2015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그렇죠. 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아디스아바바에서 개발자원 총회를 했죠. 개발자원 총회가 하긴 했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은 공적 자금을 무한정 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개도국들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이제 싸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지금 주제들이 그러면 공적 자금하고 민간에 있는 민간 자본들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한 400조 달러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간에 있는 자본들이 공적인 자본과 결합해서 개발, 사회적 개발, 경제 개발에 쓰여지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이 한 2, 3년 동안 디벨롭 되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파트너십도 여러 채널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적 원조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 없고 더군다나 한국은 ODA를 GNA 대비 한 0.15%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가 저희 같은 코이카는 그 중에서도 한 30% 정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재원의 부족은 아주 명확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나 노하우를 갖고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이나 또 자본시장에서 우리하고 결합을 할 수 있느냐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가장 모범적인 사업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특히 지금 포스트 2015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그린 에너지 분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클루시브로 가장 밑바닥에 있고 프레이저라는 사람들을 이 성장의 혜택에 가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방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그 채널의 사이클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 빈곤 퇴치 특히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기 위한 자립형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결정하고 현명하게 빈곤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이 했던 새마을운동은 그런 모델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이 한국이 경험했던 새마을 전략을 발전시켜서 이 포스트 2015의 인클루시브 그로스의 한 전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한국이 그동안 자랑했던 ICT 분야, 교육 분야, 보건 분야를 다 묶어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모든 분야에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정말 샤이닝 이그샘플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해놔야 되겠다. 우리가 재원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걸 좀 더 잘하게 만들자. 그래서 포스트 2015에서 그래도 한국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분야별로 이제 그 깊은 연구하는 것들이 다 분야별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분야별로 공부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의 위치가 세계적으로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만큼이고, 그걸 어떻게 가장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관점에서 SGS가 전체가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고 제가 이런 인사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이렇게 열심히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